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이 재판은 단 35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2명이 그 기간 중에 13일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한 달 남짓한 심리 기간의 거의 절반을 외국에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출장 중에도 전자문서로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문서 로그 기록도, 종이 기록도, 복사 기록도 없습니다. 사건 기록은 무려 7만 쪽, A4 용지로 28박스 분량. 그런데 그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읽었는지 흔적조차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민 앞에서 충실히 검토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쯤 대법관 집무실에는 수십 상자의 문서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복사한 흔적, 인쇄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에도 열람 기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읽지 않고 읽었다라고 말하는 셈이지요. 사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한다는 것은 오랜 비밀입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낼 때 윤석열과 크게 다퉜던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들은 기록을 안 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제가 재판연구관도 했고요. 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셨죠, 그죠? 네네, 볼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 그리고 판결 초안인 의견서, 그리고 상고심에 제출된 그 서류들 있잖아요. 네. 상고 이유서, 상고 이유 보충서, 답변서 이런 문건 정도만 보고, 네. 그리고 뭐 이런 대법원에 제출된 쌍방 대리인의 이런 뭐 검사든 변호인의 서류까지 볼 수 있으면 비교적 성실한 주심이라고 보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 못 봅니다. 안 봅니다. 안 봤다? 솔직하게 네, 얘기해라. 공소범도 그렇습니다. 근데 안 봤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거짓 진술을 합니다. 와, 변호사가 내는 서류도 보지 않는 대법관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의 선거권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만약 파기환송돼 가지고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을 것입니다. 자, 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한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은 정치적 판결이면서 사법농단의 또 다른 형태라 하겠습니다. 이런 대법원이라면 일반 국민이 법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훤히 보입니다. 수백, 수천만 원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수개월 동안 준비한 서류가 판사 책상에 올라는 가지만 실제로 판사가 그걸 읽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저 역시 재판을 몇 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재판 일정표를 보게 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빽빽하게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한 건만 갖고 재판하지 않아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수백 페이지씩만 제출해도 하루에 수천 페이지의 문서를 읽어야 하는 셈인데 그걸 정말 다 읽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정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의심을 사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재명 사건의 대법관들은 정의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놓고 30일 중에 열흘 넘게 해외에 다녀왔단 말이죠. 서둘러 내린 정의?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네, 서둘러 내린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로 돌려주고 싶네요. 읽지도 않는 판결, 수기도 없는 판단,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 소원제를 도입해서 국민이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판 소원제를 도입해서 국민이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조차도 헌법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사심제로 가자, 이런 내용도 이제 오늘 당장 사법개혁안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더 논의하고 입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법관평가제도, 하급심 판결문 공개도 이번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당은 이를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묻겠습니다. 읽지도 않은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있습니까? 7만 쪽을 읽지도 않고 읽었다라고 우기는 이런 거짓말을 일삼는 사법부에게 삼권 분립의 명분이 남아 있습니까? 법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진다면 판결문에 도장이 몇 개 찍히든 그것은 단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지금 국민 절반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 이런 여론 절반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어디 감히 우리를 이러고 있어요. 스스로를 국민 위의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잘 봐서 얻은 권력이 민주주의에 국민 주권보다도 높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하지만 헌법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판사는 그 국민이 잠시 맡긴 대리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법관들이 읽지도 않는 기록 위에서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한 나라의 정치와 운명을 바꿔버린다면 그 사법부의 권력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건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록을 읽고 사실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그 기본을 저버린 사법부는 더 이상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은 이상 국민이 직접 개혁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판사님들, 눈을 가린 채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국민의 생명이, 나라의 미래가 그 차 안에 타고 있습니다. 동승하고 있습니다. 눈 가린 채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